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Think Differently, 주식시장을 대하는 자세, 값비싼 대가를 치를 텐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한국 주식시장이 뒤숭숭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자세로 시장에 임해야 될지 마음을 가다듬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급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격이 다른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역대급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두고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말이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시장에는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있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만 봐도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노무현 시즌2가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베팅한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는 다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포지션은 달라질 것이고 그 결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가 동일하게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미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하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동일하게 반복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증시 최근 상승을 하다가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이라는 이야기가 잠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V자 반등을 진짜 기대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V자 급반등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W자 반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몇 차례 보여줬던 2003년 3월 사태인데 3월 절정까지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반등 이후에 또다시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W자 반등이 나왔었고요. 6월 절정 이를 때까지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고 또다시 조정 후에 반등이 나왔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때문에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역시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메르스 사태 절정 이후에는 W자 반등이 나왔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깝게는 2019년 8월이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무역전쟁이 절정에 이르면서 일본과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증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했고 또다시 반등하면서 12월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도 역시 W자 상승 나왔던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급락 이후에 급반등 그리고 다시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하락하다가 갈 것이냐 좀 더 쭉 계속 빠질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아마도 좀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과거와 달리 V자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갔고 지금으로서는 W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은 어떤가? 한국 증시 지금 하락의 명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V자 반등 이후에 하락의 명분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은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더 큰 충격이다. 정책 입법 총동원을 하라 이런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수는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충격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 모멘텀이 약간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시장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 공매도가 약 10조 원 가까이 되고 있다는 거.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금 급격하게 공매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점이고요. 자,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점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하방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우리나라 증시 순매매 현황을 보면은, 자, 지난 설 연휴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4조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증권사, 금융 투자에서 3.6조 원이나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상당수가 공매도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무차입 공매도가 암암리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징금 75억을 받았는데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자, 공매도는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 한번 걸리면 과징금 75억이다. 자, 공매도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공매도 잡아라, 공매도 없애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장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공매도 치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공매도를 쳐놓고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지표, 신용융자 거래액인데요. 현재 코스닥 신용융자 1년 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한번 후려쳐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코스피 역시 지난 7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또 한번 후려치면서 개미들을 몰살시키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신용융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개미들이 지금 상승에 베팅하면서 신용융자를 많이 땡겨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현재 상황 한번 점검해 보면, 공매도 현재 1년 중 최고 수준이다. 신용융자 역시 코스닥 연중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고, 코스피에서는 작년 7월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보적인 세계 2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V자 반등이 아니라 지금 W자 형태를 만드는 중이다. 그렇다면 더 하락해도 뭐 이상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 한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2월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자,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와 4월 총선 문제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중국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전 증시는 지금 V자 반등을 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 검은색 선전 증시인데요. 하루 폭락을 한 다음에 반등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고, 상해 증시 역시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지금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한국 증시는 하락 이후에 살짝 반등을 했지만 다시 꺾이고 있는, 자, 그런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8월의 경우를 봐도, 자, 중국 선전 증시 하락하고 반등, 상해 증시도 하락하고 반등, 자, 한국 증시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자, W자 이렇게 그렸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W자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중국이나 일본, 대만에 비해서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증시보다 더 떨어졌다는 모습, 우리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실이고, 중국 증시는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 증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주요 섹터 업종 한번 살펴보면요, 핵심 종목들은 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도 모든 업종, 모든 섹터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분야, 여기에 포함되는 업종과 종목들은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면은 설 연휴 이후에 잠시 하락을 했지만 지금 급격하게 다 V자 반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선전 증시, 상해 증시의 이런 상승률보다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핵심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관심을 두면서 지금 좀 더 집중을 한다면은 그나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빠르게 나오면서 강하게 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중국 정부 자체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있다는 점이겠죠. 특히 인민은행은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 공급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도 중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 본토 상장주 매입이 지금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번이 기회라는 생각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고,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중국 증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고요. 좀 전에 차트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증시 살아나자 돈이 몰리고 있는 중국 펀드,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 폭탄을 던지고 있는 중국 정부다. 자, 인민은행 사실상 또 기준금리까지 인하를 했다. 자, 중국 증시 나홀로 급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중국 증시는 지금 돈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중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증가하고 있다. 돈을 빌려서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답니다. 과연 이런 개인들의 노출된 포지션이 노출되어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돈을 벌게 해줄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개미몰이 이후에 몰살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 증시 하루 7% 추락했다는 소식 이후에는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언론들은 자극적인 기사로 그냥 클릭을 유도할 뿐이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았죠. 모두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도 빠른 반등,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단 하루 7.72% 급락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고점을 회복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유동성 파티입니다. 자,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돈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민들은 투자를 하는 편인가? 아니면 투자 시장에 대고 욕을 하는 편인가? 아니면 돈이 없고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민들이 투자 시장에 뛰어들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너도 나도 투자한다면서 한몫 챙기겠다고 말하거나 이미 한몫 챙겨서 재미 붙여서 더 큰 돈을 투자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때가 끝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